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종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전문가 포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두 연사분께서 이제 임상 쪽에서의 다양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 자료는 이제 개인형 맞춤 의료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서 어떤 그 맞춤 의료와 어떤 그 다양한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다양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센서들과 다양한 그 어떤 바이오스트림 데이터 마이닝 같은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데이터 통합 진단 플랫폼 등도 다양하게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세션의 또 주제인 체외 진단기기의 개념과 바이오 마커의 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의료에 따른 체외 진단기기의 개발 방향과 또 의료의 전망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실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개인 병원에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합병원의 개념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어떤 셀프 케어 같은 개인 맞춤형 의료로 다시 의료 환경들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질병 기반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질병이 나타날 때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은 주로 환자가 제시한 징후와 증상과 의사의 경험, 그 다음에 지식에 따라서 처방된 치료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증거 기반의 어떤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이러한 치료에 대한 옵션은 생물의학, 그 다음에 음상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어떤 의학적 지침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그 진단이 결정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생명과학의 다양한 영역들, 생물학이나 생물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 생물학과 결합된 지식이 많이 현재는 도출이 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질병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해와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공식화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 사회를 보면은 보다 더 개인화된 접근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게놈이나 어쩌면 유전학적 정밀도 등 또한 생활 양식 등이 이제 매개 변수로 활용이 돼서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더 개인화되고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 복잡성들은 어떠한 다양한 네트워크 의학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전 단계의 어떤 컴퓨터 생물학을 지금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개인화된 맞춤 셀프 케어링 쪽으로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의 민감도, 그 다음에 어떤 인식, 개인 선호도와의 차이와 그거에 대한 미묘한 징후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의료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3P 메디슨이라 해서 예방, 개인화, 정확성. 그게 좀 더 발전이 돼서 4P, 예방 의료, 맞춤 의료, 참여 의료, 예측 의료라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5P 해서 예측, 예방, 참여, 개인화, 정확성, 이러한 것들로도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정의를 살펴보시면 개인 맞춤형 의료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진화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어떠한 그 수평 이동 방식의 다이어그램에서는 맞춤형 의료 접근 방식의 진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3P, 4P, 5P에 대한 진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헬스케어, 즉 의료가 다음 개인화 진료를 향해서 어떻게 진화되고 나온지를 다시 수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화 의료와 어떤 정밀의학이라는 용어는 개인화 의료라는 어떤 통합적인 단어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스크리닝과 진단, 치료, 그다음에 예방이 환자의 삶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 치료에 대한 다면적 접근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유전자 검사, 즉 위험 평가를 하고요.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행동이나 생활 습관 치료를 중재하기 위한 예방, 그다음에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때 분자 수준에서 질병의 조기 발견하는 감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개인화된 치료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적 치료, 그다음에 치료 반응 및 질병 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부분, 이러한 그 환자 치료에 대한 긴 여정들이 바로 이러한 단어들로 정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의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행착오에 따른 약물 및 잠재적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치료 혹은 동반 진단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혹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 테스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안전한 치료법 개발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병 발현 및 진행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개선된 치료법 및 검사 절차, 식별 및 개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요. 예방 의료에 대한 제공 확대하고 진단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 또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인 맞춤형 의료의 장점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 맞춤형 의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코비드-19의 대유행의 출현으로 시약 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승인 시간에 대한 빨라짐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 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외 진단 기기에서는 이제 휴대성이 또 가장 큰 성장 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진료 진단 장치는 환자 가까이에서 진단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빨리 결과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 편리성, 연결성 등이 가장 큰 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의료시설 및 현장에서 응용되는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분자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휴대성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역시 큰 성장 인자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진단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그 신속한 진단의 역할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 같고요. 암 진단을 위한 고급 홈케어 키트 가용성의 증가, 또한 맞춤형 의료의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부상, 또한 만성 및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면서 향후에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이런 자가 테스트, 현장 진료 장치 등이 채택됨으로써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것들에 대한 그러면 개인 맞춤형 의뢰의 저해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이 이제 변경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 맞춤형 진료의 성공은 이런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볼륨 및 복잡성, 데이터 변환 등의 문제점 등이 좀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며, 또한 의료가 더욱 개인화됨에 따라서 가격 책정의 복잡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인형 데이터의 적정 가격은 어떤 것이냐, 환자에게 사용된 진단검사 또는 단독요법의 합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및 사회에 제공되는 통합된 혜택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의료 솔루션은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고 데이터 불확실성이 해결된다면 건강 결과를 개선할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역시 또 규제 불확실성이 맞춤형 의료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난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를 개인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면 개인화된 진단 및 치료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및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맞춤형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한 개념과 그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분석을 위해서 신체에서 어떤 추출된 검체에 대해서 수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감염의 존재를 감지하거나 대안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의사와 의료 제공자에게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학적인 방법, 미생물학, 혈액학, 분자생물학,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모두 다 직접화돼서 이러한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는 어떤 그 임상 검사인 체외 진단은 간단한 혈액 샘플로 다양한 결과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조직 샘플을 통해서 복잡한 답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발표 뒤에 하시는 IMBDX의 문성태 대표님께서 보다 더 자세히 사례를 발표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저희들이 그 개인 맞춤형 체외 진단 기기에서는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전통 의학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만 미래 진단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및 예후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미래 체외 진단 기기 혁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의사가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피하며 치료 계획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결정을 알리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마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가 많이 이제 걸려 있고 또한 인터베리어빌리티 없이 이제 일정한 수준의 어떤 정확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는 마커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변수들을 좀 조정을 해서 인터베리어빌리티를 좀 줄이는 방법들로의 기술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기들은 웨어러블 의료기기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혈당 모니터링에서 수면 기술, 다양한 어떤 앱에 이르기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웨어러블 센서, 그 다음에 자체 모니터링 장치 및 도구를 통해서 혈압이나 심박수, 칼로리 등을 계산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체외 진단 기기에서의 이런 부착 센서들을 보면은 땀 기반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사례에 대한 논문 발표인데요. 체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분석들을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땀과 혈액의 이온이나 단백질 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단순히 패치형으로 간단히 부착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블러드에서 측정한 것과 땀에서 측정했었던 소디움이나 포타슘의 농도가 저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하더라라는 이러한 사례 발표를 보시면은 역시 향후에는 체외에 이제 부착을 해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기들도 많이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구한 또 이런 체외 진단 기기인데요. 이러한 사례들도 역시 그 어떤 대기 환경이나 식품에 대한 위험 정보,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키트들에 대한 개발도 보령제약과 같이 진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동향을 보시면 레보너 칩에 대한 멀티플렉스 어세이를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여러 매개 변수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박테리아 종의 신속한 식별 및 항생제 내성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체외 진단 플랫폼 기기들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그런 체외 진단 기기의 장치로의 전환을 통해서 환자와 가까운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레이저 기반의 미생물 성장 모니터링 기기나 신속 항체 검사에 대한 기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개인화된 기기로 많이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향후 각각 이제 어떤 그 가정 환경에서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 셀프 케어링의 개념에서의 그러한 것들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가능성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코비드 19 PCR 테스트에 대한 이러한 검사들도에 대한 기기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은 이제 그 임상화학 및 면역화학 부분은 이 체외 진단 기기의 산업 내에서 혈액 분석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가장 성숙한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레큘러 바이오 다이그노틱스는 주로 PCR, 또한 특히 RT-PCR 및 NGS의 상당한 발전을 유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다중 분석 관련 기술의 등장으로 통해서 체외 진단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기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컴퓨터 보조 진단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역시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화된 기기라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에 맞는 변수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학적인 문제를 이제 데이터로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포워전 인버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수를 좀 낮춰주면서 좀 정확성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ML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적용 기술들도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체해 진단 기기의 발전 방향은 현장 테스트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요소 때문에 이런 그 다양한 시약을 통해 어떤 미세 유체 역학 공학의 활용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체해 진단 발전기에 대한 발전 전망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개발 방향 역시 뒤쪽으로 보시면 가정 및 고급 예방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진단 도구로서의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바이오 마커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혈액 기반의 검사 및 현장 진료 진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진단 검사의 POCT는 이제 임상 실험실 외부에서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수행되는 의료 진단 테스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휴대성과 빠른 테스트 및 단순성으로 인해서 홈케어 테스트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재도 다양한 물질에 대한 POCT 기반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사례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의료가 이제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보에 기반하고 권한을 부여받고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용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의료 정보 소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권한 부여, 그 다음에 참여 및 책임 있는 의료 제공자가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된 치료, 관리, 예방, 연구를 위한 이용 가능한 건강 관련 정보와 차세대 의학 구축을 위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치료, 예방, 관리 등 의료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역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마이 헬스웨어 플랫폼 등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으로 딥러닝이나 어떤 인공지능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어떤 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활용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좀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부분 모두 역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고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정보 제공자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의료 기록에 대한 환자의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늘리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도 증가하고, 또한 오류도 줄어들고, 또한 의료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문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확보 및 동의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가 확보돼야 되고, 이러한 기반에서 사용자의 참여도 계속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기술 적용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좀 많은 융합 기술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런 체외 진단 기기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센터는 역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에 대한 센터를 통해서 체해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그 사용 적합성 평가를 또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 창업 기업인데요. 이런 기기들도 이제 브레인에 삽입하는 바이오포토닉스 센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진단을 하고 그 파라메타를 이제 인체 내부로 전송을 해서 최적의 치료를 통해서 어떤 알츠하이머를 진단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1956년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앨런 튜링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었고 한 5, 60년 동안 사실은 좀 정체기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일상생활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다른 산업이 부가적으로 같이 발전해야지 그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어떤 성숙도와 그 기술 사업화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이런 메가 트렌드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미세 유체 역학에 대한 부분들, 센서에 대한 개념들이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아마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